네, 자 그럼 이번 사건 취재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과외 선생님이 우발적으로 한 대 이렇게 때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CCTV를 쭉 보셨을 텐데 폭행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폭행은 7살짜리였던 비양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수위가 높았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시죠. 지난해 10월 20일, 24일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과외 선생인 A씨가 비양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가슴팍을 강하게 잡아채고 본인의 화를 못 참겠다는 듯 주먹으로 연속해서 비양을 때립니다. 그 충격으로 비양의 목이 뒤로 젖혀지기까지 했는데요. 때리는 거로는 모자랐는지 아이를 장난감처럼 들어 다그치기도 합니다. 어찌나 자주 맞았는지 A씨가 자기 머리를 정리하려고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도 비양이 흠칫 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정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사건 내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7살 어린아이가 과외를 받는다는 게 조금 낯설기도 한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과외까지 받게 된 겁니까? 네, 앞서 비양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염 우려 때문에 유치원에 못 가고 계속 집에만 머무르고 있어야 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에 집에만 있는 비양이 안쓰러웠던 부모님들은 비양이 곧 잘하던 영어를 쓰면서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과외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A씨를 비양의 과외 선생으로 맞이하게 된 건데요. A씨는 그렇게 지난해 3월부터 폭행이 적발된 10월까지 모두 8개월 동안 비양을 지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게 A씨의 대학 전공이 아동 관련이었다면서요. 네, 취재하면서 만난 가족들도 A양이 경력 때문에 비양을 학대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예. A씨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서울대 출신의 전공도 아동 관련 학과였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과외 경력도 비양 가족에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추가로 A씨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방학 기간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캠프 멘토로 활동하는 등 전공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A씨가 부모 앞에서 싹싹한 태도로 비양의 상태를 설명하다 보니 가족들은 A씨가 학대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사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죠. 지난해 3월 과외를 시작하고 8개월 동안 폭행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폭행 사실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과외가 진행될 때 비양의 방은 닫혀 있었고요. 또 당시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양 어머니가 집에 있기는 했는데 태어난 지 1년이 간 넘은 아기를 돌보느라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A씨의 협박까지 더해졌는데요. 과외가 끝나기 전 항상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저질렀습니다. 겁먹은 비양은 부모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요.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토 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고모 집에 갔을 때는 집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러면 학대 사실을 이 부모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네, 비양은 어느 때부턴가 그림으로 학대 사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피와 상처가 가득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그림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비양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본 뒤에야 가족들은 학대 정황을 알아채고 공부방에 CCTV를 설치했고 앞서 보신 대로 A씨의 학대 행각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예. A씨, 그러니까 과외 선생은 이러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A씨는 비양의 가족들에게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아서 멍하니 있어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과외를 시작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아이가 울어서 훈계했다면서도 비양이 울면서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다칠까 봐 그랬다고 변명했습니다. A씨는 비양을 진심을 다해 가르쳤다고 말했는데요. 비양을 좋은 사람, 좋은 어른으로 키워내고 싶었지만 본인이 좋은 어른이 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뭐
아이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좀 후유증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이제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학대 정황을 드러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비양이 뇌진탕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증을 앓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공연을 보러 가서 캄캄한 공연장에서 불안해하거나 악수하러 오는 어른들을 보고 나는 어른이 무섭다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등 트라우마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또 비양의 어머니 역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상황인데요. 과외가 진행되는 동안 같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비양의 어머니는 본인이 아이의 고통을 직접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수사도 거쳤고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 있는데요. 특히 과외 수업 8개월 가운데 2개월간 저지른 학대만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2차례의 조사에서 아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비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